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생명. 채널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잠시만요. 얼른 오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남자분 이름 혹시 아세요? 흰머리에 키 크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무슨 이유로 요양원에 입소하셨는지 아세요? 파킨슨병 초기라고 들었고 치매 증상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어찌나 난폭하시던지요. 우리 모두 진땀을 뺐다니까요. 혹시 아는 분인가요?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라서요. 설마 이 많은 요양원 중에 아는 분이 여기로 들어오셨을까요? 그렇겠죠.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김순옥 할머니와 요양보호사입니다. 김 할머니는 6개월 전에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던 오토바이에 치이면서 한순간에 거동이 불편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 김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자신 때문에 고생할 자식들을 생각하며 직접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원에서 어딘가 익숙한 한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걷다가 요양보호사가 익숙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휠체어를 끌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그곳에서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 할머니가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이유로 헤어졌으며 30년 만에 요양원에서 재회한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김 할머니가 성인이 되자마자 얼른 시집 보내려고 하셨지만 김 할머니는 집을 떠나기 싫다며 중매 제안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막내딸을 누구보다 아끼던 부모님은 김 할머니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형제들이 모두 출가하고 김 할머니만 부모님과 남아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더 늦으면 딸이 평생 혼자 살까 걱정돼 억지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김 할머니는 비슷하게 가난한 집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살림 속에서도 서로를 아껴주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공사장에 나가 일했고 김 할머니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부족해 조금씩 물건을 구해다 팔았고 번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사서 팔며 장사를 키워나갔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최대한 아껴 쓰며 충당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말솜씨가 뛰어나지 않아 손님들을 자주 놓치곤 했지만 조금씩 노하우를 익혀나갔습니다. 김순옥 씨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사 시간을 줄이고 남은 시간에 다른 노점상 상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잘 파는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 궁금했습니다. 김 씨는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노점을 찾아 그곳 주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그 상인은 유쾌한 분위기로 손님들의 기분을 맞춰주며 하나를 사러 온 사람들에게 2개를 사게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배운 말솜씨를 연습하며 익혔고,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상인들에게 배운 말들을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변에서 가장 물건을 많이 파는 노점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고, 가게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김 씨는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났고, 그와 남편은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집안을 살렸다는 소식이 소문을 타며 널리 알려졌고, 그는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점점 아내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부부가 일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김 씨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의 성과를 보고는 장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가게를 차리기 직전 시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게가 잘 되자 김 씨는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지금 가게가 안정적이니까 당신이 집에서 쉬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어때요?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 듯했습니다. 김 씨의 수입이 남편의 3배에 달했기에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지만 남편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망설였습니다. 결국 김 씨의 뜻대로 남편은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맡게 되었고 김 씨는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열등감은 점점 심해졌고 김 씨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만 잘났냐고 라는 남편의 말에 김 씨는 내가 언제 나만 잘났다고 했어요? 집안일은 당신 몫인데 안 돼 있으니 그런 거죠? 라고 응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의 다툼은 잦아졌고 김 씨는 남편이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집안일과 육아를 맡고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이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김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해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고 남편이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짐을 싼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김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고 싶었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집을 살폈습니다. 확인해 보니 남편의 짐과 집안 살림이 많이 사라져 있었고 숨겨두었던 비상금까지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순옥 씨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난 여자는 김 씨와 달리 그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마음을 다잡고 집을 깨끗이 청소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김 씨는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을 악착같이 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잊으세요. 저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이젠 남보다 못한 사이일 뿐이에요. 자식들은 아빠를 언급하는 김 씨에게 그렇게 충고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며 각자의 삶을 꾸렸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며 장사를 했고
집 가까이에 사는 자식들의 아이들까지 돌봐주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손주들도 어느새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고 그 무렵 김 씨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가게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졌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 덕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게 일을 내려놓고 손주들도 더 이상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김 씨의 일상은 한가해졌습니다. 늦잠을 자고 보고 싶었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지인들과 카페를 찾아다니며 느긋한 삶을 살았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했던 김 씨는 그날도 시내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아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키와 체격, 헤어스타일이 전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김 씨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전 남편처럼 보이는 사람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술에 절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은 그 사람과 익숙한 듯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한배 씨, 한배 씨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김 씨는 그가 전 남편임을 확신했습니다. 몰골로 보아 바람난 여자와는 이미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전 남편을 바라보다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전 남편도 자신을 알아챈 듯했지만 식당을 나온 후에도 김 씨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과거를 들추지 않기로 마음먹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전 남편을 잊지 못한 거야? 바람난 사람을 왜 잊지 못해? 그건 용서할 수 없지.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못해준 것들이 떠오르고 결혼 초반에 좋았던 때가 가끔 그립기도 해. 생생하게 기억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볼 생각은 없어? 이 나이에 누굴 또 만난다고 그래. 그런 생각은 없는데. 너는 지금 만나는 할아버지랑 잘 지내? 만난 지 벌써 3개월 됐다며. 그쯤 됐지. 외롭지 않아서 좋아. 나도 남편이랑 사별하고 30년 동안 다른 사람 만날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니 전에 만났던 사람은 기억도 안 나더라니까. 김순옥 씨는 친구 제인의 말을 크게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독립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최근에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 네 아버지 말하는 거야? 아버지라는 말 꺼내지도 마세요. 알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네 집 주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건 저도 몰라요. 어쨌든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저랑 아내,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수술비를 요구하더라고요. 어디 아프대? 그건 묻지 않았어요. 그냥 돈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엄마 집에도 찾아갈 수 있으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씨는 전 남편이 괘씸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정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수술비를 주라고 해. 그 돈은 내가 줄게. 엄마, 그걸 왜 줘요? 그래도 무슨 병인지 모르고 그냥 죽게 놔둘 순 없잖아. 김 씨는 수술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랐지만 넉넉히 돈을 봉투에 넣어 아들의 집에 찾아가 건넸습니다. 다음에 오면 이걸 줘.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는 그 사람이랑 엮이지 말자. 아들은 엄마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만약 또 요구하면 그땐 정말 무시해버릴게요. 이후 전 남편이 한 번 더 아들의 집에 찾아온 듯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또 왔어요. 저번에 주신 수술비 건네줬어요. 김 씨는 전 남편이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아온 것을 내심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술을 받는 거래? 저도 그거 하나 물어봤는데 간 수술을 받는 것 같대요. 술 냄새가 엄청 나서 아마 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심하다. 바람 피우고 집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김 씨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가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습니다. 엄마, 그 사람 자꾸 찾아오는데 어떡하죠? 이번에도 돈 달래요. 수술을 했는데 또 받아야 된다나 봐요. 그래서 이번엔 못 준다고 하고 양심도 없냐고 말했어요. 김 씨는 다시 아들의 집에 수술비를 건네러 갔습니다.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돈을 진짜 수술비로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김 씨는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혹시 진짜 수술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수술조차 못 받게 놔둘 수는 없잖아. 김순옥 씨는 이번에도 아들을 설득했고 결국 아들은 엄마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더 이상 아들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들 집에 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김 씨는 그를 걱정하면서도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양심 없는 건 본인도 아는 거겠죠. 엄마도 이제 신경 끄세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으신 거 아니죠?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며 전 남편을 기억에서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김 씨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여느 때처럼 시내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2~3시간씩 걷는 것이 거뜬했던 김 씨에게 걷는 시간은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불행한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신호를 무시하며 불법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김 씨는 그대로 쓰러졌고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뺑소니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김 씨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주며 도와주었지만 김 씨를 도로에서 인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원래 사고 환자는 함부로 옮기면 안 되지만 도움을 주려던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빠르게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앞으로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됐어, 입맛이 없어.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딸의 형편도 넉넉지 않아 언제까지나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일을 하면서 저녁에 가끔 엄마를 찾아왔지만 김 씨가 쓸 수 있는 돈은 전 남편의 수술비와 가게 폐업 후 남은 얼마 안 되는 저축뿐이었습니다. 집에 요양보호사를 부를 만큼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아들과 딸에게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날은 김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밖에서 식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과 딸은 음식을 준비해와 김 씨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양원에 들어가야겠어.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누구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잖아. 나는 조금 빨리 갈 뿐이야. 아들과 딸은 예상이라도 했던 듯
굳은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김 씨의 결정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우리가 자주 찾아갈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김 씨는 요양원 입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요양 등급을 받자마자 자식들과 함께 적합한 요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입소 당일 김 씨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감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요양원에 들어간 김 씨는 자식들이 떠나고 난 뒤에서야 자신이 이제 요양원에 살게 됐다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온전치 못한 할머니들과 병원 같은 침대가 놓인 방은 김 씨에게 또다시 우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보낸 다음 날, 요양원의 아침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옥 씨는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이끌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 씨를 처음 본 듯한 한 할머니가 다가와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남편은 없어?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거야?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물으며 사회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김 씨는 그 할머니의 무례한 질문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 할머니는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 요양원의 분위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이가 90은 넘어 보였으며 80을 넘긴 다른 노인들을 불러 모아 김 씨를 고립시키자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자신이 타깃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부모를 맡긴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가 그곳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무리에 찍힌 부모들은 왕따까지 당하며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김 씨를 돕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그 할머니는 이를 지켜보다가 왜 저 사람만 챙겨? 라며 고함을 치곤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지? 그럼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마. 별일 없지? 그래, 별일 없어. 끊자. 손주는 집에 없어. 알았어. 나중에 또 전화할게. 김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절대 내비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체조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 씨를 괴롭히던 할머니들은 일부러 체조를 하며 김 씨의 몸을 툭툭 치곤 했습니다. 아이고, 왜 거기 있어? 걸리적거리게. 뒤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그 모습을 본 것 같았지만 괜히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듯 외면했습니다. 괴롭힘은 체조 시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밥 먹기 전에는 신체 기능 훈련 시간이 있었는데 김 씨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자 그 할머니들은 뒤에서 또다시 웃으며 김 씨를 비웃었습니다. 저러다 훈련에서 다시 걷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라며 훈련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도와주는 선생님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김 씨의 마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종종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고 누군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 씨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잘해주고 싶었지만 이 모습조차 괴롭힘을 주도하는 할머니들에게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로 김 씨에 대한 괴롭힘이 심해지던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한 남자가 입소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한 남자가 요양원 일과 도중에 합류했습니다. 김순옥 씨는 그 남자가 어딘가 낯이 익다고 느꼈습니다. 일과가 끝난 후 요양보호사가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찾아왔지만 김 씨는 그 남자를 찾느라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김순옥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잠시만요. 얼른 오세요. 요양보호사가 부르자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남자분 이름 아세요? 흰머리에 키 크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파킨슨병 초기이고 치매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어찌나 난폭하시던지 저희 모두 진땀을 뺐어요. 김 씨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라는 생각에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스스로 아닐 거라고 애써 생각하며 신경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그 남자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남자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그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보호사가 그 남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의 전남편이었습니다. 김 씨는 멀리서 전남편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말투가 약간 어눌했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매와 헤어스타일 같은 생김새는 과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김 씨는 그런 전남편의 모습에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치매가 조금 진행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신이 온전한 시간도 꽤 있는 듯했습니다. 김 씨는 요양보호사 한 명에게만 전남편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규정상 어려워 보였지만 기회를 보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한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보호사들이 정신없이 분주한 틈을 타 김 씨는 전남편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전남편은 김 씨를 알아본 듯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김한배 씨 맞죠? 저 기억 안 나요? 전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눌한 말투로 맞아, 내가 김한배야 라고 답했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간 수술은 그때 어떻게 됐어요? 김 씨의 질문에 전남편은 아들이 도와줘서 잘 받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한 번 더 찾아온 전남편에게 결국 수술비를 건넸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어릴 적 아버지에게 잘해줬던 기억이 남아있어 마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김 씨가 전남편에게 미련을 가지지 않도록 일부러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냈어요? 김 씨는 전남편에게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전남편은 바람을 피워 함께 살던 여자가 결국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그 여자와 낳은 자식과는 연락이 거의 끊겼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 씨를 떠난 일을 아직도 후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였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취침 시간이 다가와 김 씨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다른 할머니들이
김순옥 씨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그 모습을 전 남편이 멀리서 지켜본 듯했습니다. 김 씨의 전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다가가서 괴롭히던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사람 괴롭히면 나 너희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처음엔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할머니들도 전 남편이 진심으로 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더는 김 씨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나중에 요양보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말했다. 김한배 씨 아시죠? 할머니 전 남편이라는 분이요. 할머니 괴롭히던 무리에게 가서 할머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난리를 치셨대요. 그런데 행동이 좀 과격해서 잘못하면 요양원에서 쫓겨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냥 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지.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 씨와 전 남편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새로 차린 살림에서도 많은 구박을 받으며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진철이랑 영지는 잘 지내? 그는 자식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럼요. 잘 지내요. 아직 손주들 못 봤죠? 벌써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아기였는데.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엔 당신 자식들이 보낸 거예요? 전 남편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뭐. 나 같아도 나 같은 아빠가 있으면 요양원에 보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원망할 자격도 없어. 김 씨는 전 남편이 가여워졌습니다. 전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은 자식들이 잘 내줘. 그런데 당신도 알지? 그때 내가 집에 있던 돈 훔쳐간 거. 그 돈은 죄책감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자식들한테 줘버렸어. 그 돈으로 요양비를 내는 것 같아. 아마 그 돈이 떨어지면 더는 안 내줄지도 몰라. 김 씨는 들을수록 전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땐 정말 미안했어. 당신을 만나면 꼭 사과하고 싶었어. 예전에 식당에서 당신 봤을 때도 사과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김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요. 물론 바람핀 건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못해준 것들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 잘못은 없어.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김 씨는 그에게 말했다. 이번에 진철이랑 영지가 요양원에 오기로 했는데 한번 볼래요? 전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날 반겨줄까?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애들도 당신이 어릴 때 잘해주었던 기억은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애들한테도 용서를 구하세요.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면회 시간에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해 전 남편 김한배 씨도 함께 내려오게 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자식들이 오지 않을까봐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듯 경계했지만 곧 그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왔니? 이분은 너희 아빠다. 김순옥 씨는 담담히 말했지만 자식들은 아버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전 남편 김한배 씨는 자식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죽을 때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딸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등장에 충격을 받아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였던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와의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모두 조금 차분해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어느 정도 용서하는 분위기였고 딸은 여전히 요양원에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딸은 화가 난 듯 다시는 요양원에 오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 씨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고 전 남편 김한배 씨 또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원에서는 하루 동안 2명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 씨를 괴롭히던 90대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잠을 자다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남성 환자로 보였고 김 씨는 내심 전 남편이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일과 시간 동안 전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김 씨는 자신들의 사정을 아는 요양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새벽에 응급실로 가셨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김 씨는 불안한 마음에 일과를 멈추고 응급실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전 남편의 소식을 물었고 요양보호사의 굳은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김 씨의 슬픔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딸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나가서 살아요. 김 씨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살자니? 자식들은 이전에 아버지와 통화했던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전 남편 김한배 씨는 자식들에게 너희 엄마가 요양원에서 왕따를 당하며 힘들어하는 것 같다. 내 전 재산을 줄 테니 엄마를 집으로 모셔가고 요양보호사를 고용해라 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자식들은 설명했습니다. 전 남편은 과거 바람난 여자와 낳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준 줄 알았지만 사실 아무도 모르게 통장에 돈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혹시라도 김 씨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녀를 위해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수술비를 그 돈으로 낼 수도 있었지만 그 돈만큼은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전 남편의 마음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움과 원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느껴져 눈물이 났습니다. 전 남편 김한배 씨가 자식들에게 남긴 돈은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요양보호사를 부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왕따 당하는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그런 거 알게 된 이상 더는 요양원에 모실 수 없어요. 자식들은 단호히 말하며 김 씨와 함께 요양원 퇴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혼자 걷기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전보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며 장례식을 치르자고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엄마와 오빠의 설득에 못 이겨 함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장례 비용은 김 씨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전 남편을 보내며 김 씨는 이제 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요양원을 도망쳤던 과거가 아니라 요양원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와 순간들로 남았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간직한 채 김 씨는 가끔 전 남편을 떠올리며 여생을 평안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며 살아간 전 남편 김한배 씨의 모습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전 남편을 용서하며 따뜻하게 보내준 김 씨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 씨의 입장이라면 오늘 이야기 속 김한배 씨처럼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상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김 씨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